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1심 판결이 뒤집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사이버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이 사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만큼 법원에는 경비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원 전 원장은 재판 시작 20분 전쯤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이 넘는 긴 판결문을 낭독한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치 개입 혐의는 물론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국정원 댓글 활동이 특정 대선 후보의 당락을 위한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나왔죠.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네, 대선 개입 혐의의 유무죄를 살피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선거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기간부터 특정했습니다. 선거법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유력 정당 중 한쪽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를 대선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정원 트윗이 양적 또 질적으로 증가하고 대선 관련 정치 일정이나 주요 쟁점과도 그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선거 국면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치밀한 준비 아래 이뤄졌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 활동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이 이 같은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사이버 활동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관여 활동은 선거 국면에서 위법의 여지가 있는데도 원 전 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사이버 활동을 적극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항소심 판결에 따른 파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기 때문에 파장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도 그 이후에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동료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기도 했고 또 뒤이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판결을 둘러싸고 질의와 공방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됐지만 한편으로는 원심 이상으로 유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도 많았습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1심이나 김용판 전 청장의 대법 확정 결과와는 사뭇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원 전 원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법원에서 YTN 구수본입니다.